10월 30일 화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발맞춰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또 사립유치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협력체계 역시 구축하고 또 회계 투명성 등을 위해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강화 대책 발표했는데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골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교육부에 이어서 그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예. 모든 국민이 환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유아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할 때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2년에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이미 이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었고 했어야만 됐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러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아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공성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어요. 매입형 유치원도 확대하고 단설, 병설 다 확대하겠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공동 설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상황 전담반이라든가 학부모 안심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키움 유치원이라고 하는 공영형 유치원, 또 매입형 유치원 이런 것들을 추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국민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 유치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간 유치원을 매입을 해서요. 그래서 이미 이와 유사한 경험이 어린이집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민간 어린이집으로 죄송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영형 유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경험이 이미 어린이집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민간 어린이집이 많고 조금 더 공공성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이 부족했을 때 그 진입 장벽을 조금 약화시켜서 법인화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정책이 보육 정책에도 있었으니만큼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공영형과 매입형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최초로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방향인데, 자, 이런 형태의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확대됐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건가요? 일단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정과제에서도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40%로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국공립 유치원의 수를 늘리고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수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영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국공립은 아닙니다만은 공공성이 매우 높은 곳이죠. 그래서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법인으로 형태로 조금 더 비영리성이 강조된 민간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이 매입형이나 공영형 더불어서 국공립 유치원도 확충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형태는 공공성 강화에 대단히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설 공립유치원을 만든다면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병설 같은 경우는 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입형이라든가 공영형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립의 역할을 하는 유치원들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사립유치원의 그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네, 또 물론입니다. 네.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라 협력도 해야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그 유아 교육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 벌써 대립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네, 않습니까? 예. 네. 일단은 그 유아 교육이든 보육이든지 간에요.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 국가 보육 교육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국가가 하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 영역하고 민간 영역, 이번에는 사립유치원이 되겠는데 사실은 같이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운영해 나갔을 때 이 영유아들에게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취약했고 그래서 지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급한 것은요.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이 국민적인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적 정서를 봤을 때는 사립유치원이 아직까지는 그 반성의 기미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부도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교사의 질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협력,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과 부모, 지역사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질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협력 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정부는 감독자, 유치원은 공급자, 부모는 수요자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협력적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수요자이면서도 공급자가 될 수 있고 정부도 감독자이면서도 또 지지자가 될 수 있고 또 유치원은 공급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하고 지역하고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 시스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사가 같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그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지금 사실 오늘 그 사립 유치원들의 그 대책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까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이미 그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보도자료를 뿌릴 때 사실 자기네들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에듀파인과 같은 그런 회계 투명성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에듀파인을 바로 지금 도입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는 건데 다른 대안 같은 게 검토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에듀파인이라고 지금 이름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국가 회계 시스템 내지는 공공 회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국가 회계 시스템이나 공공 회계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사립유치원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존의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측면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런 공공회계 시스템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투명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회계 시스템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투명한 그 회계뿐만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조금 소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이나 평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지방교육청이나 유아교육 관계기관에서는 이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회계와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컨설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유치원에서의 그 자세도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립유치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유아교육을 공공성의 차원에서 국가 책임으로 할 때는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계획 수립부터
그리고 결산의 공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국가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의 수립부터 결산 자료까지 공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저는 관심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좀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부모나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끝으로 좀 짧게 저 유치원과 또 어린이집이 나눠져 있는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대책 이제 무상보육을 갖다가 완전히 이루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이번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보육 차원에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어떤 지원의 차등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통합의 논의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요. 이제 그 통합을 우리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발전시키는 것에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왜 연구만 됐고 왜 시도만 됐고 안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은 차이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들이 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는 무상 보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유아교육 쪽은 무상 보육이 안 되고 부모의 부담이 굉장히 많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육 쪽하고 유아교육 쪽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하면은 영유아에게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행복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지 초점을 두고 통합을 꼭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통합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님과 함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